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치입니다. 지금 병원에 막 출근을 했는데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백신부터 맞는 날입니다. 제 화이자 백신 지금 이렇게 컨센트 폼을 썼습니다. 지금 여러 장 있는데 사인 여러 장 했어요. 여러분, 백신을 맞았습니다. 몰랐는데 백신 맞고 15분 동안 여기 앉아가지고 좀 시간 좀 때우다 가야 돼요. 뭐 리액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다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주네요. 지금 그냥 뭐 배지, 뭐 물이랑 과자 줬고요. 제 백신 카드. 뭐 나머지 그냥 이렇게 좀 인포메이셔널 시트. 그러면 이제 여기서 15분 때우고 오피스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구치입니다. 이제 제 오피스로 왔어요. 방금 보셨겠지만 이렇게 백신 맞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그 FDA에서 긴급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병원은 며칠 전부터 백시네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첫날 이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 마케팅부에서 백신 시작하니까 저희 동네 기자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라이브로 방송을 타는데 백신 맞고 인터뷰를 하는데 간호사가 인터뷰를 하다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졸도를 했죠. 아주 쓰러졌습니다. 아주 저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게 벌써 뭐 해외로 이렇게 뉴스를 많이 탄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간호사 맞고요. 단순히 좀 이제 카메라 받고 뭐 이렇게 뭐 긴장되고 막 이렇게 흥분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졸도를 한 것 같아요. 그 간호사는 이제 멀쩡하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집에 잘 갔고요. 그 다음날도 출근 잘 했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했으니까 일단 회진부터 돌고 좀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회진을 돌고 왔습니다. 지금 머리 묶어 있는데 좀 귀찮으니까 모자 쓰고 갈게요. 네. 이것도 좀 옷도 좀 벗어야겠습니다. 지금 백신 맞은 지 한 4시간 지났거든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가지고 확인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지금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확인해 봤는데 뭐 멀쩡합니다. 빨개지지도 않았고 붓지도 않았고 뭐 아프지도 않고 뭐 괜찮아요. 오히려 플루 백신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시리즈 2 해가지고 두 번째 샷을 이제 3주 후에 맞을 거니까 그때 좀 더 리액션이 있다고 해요. 그럼 뭐 그때 이제 보면 되겠죠. 저는 1월 10일경에 두 번째 샷을 받을 거고요. 이게 제 카드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백신. 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거 백신 뭐 새로 나온 신종 백신인데 불안하지 않나요? 아니,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기사가 잘 먹히니까 자꾸 막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저런 부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매년 주는 독감 예방주사로 기사 신나게 때리는 거 보고 솔직히 저는 이제 기가 찼었습니다.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무섭다 죽어난다 이러면서 백신은 또 안 된대. 뭐 어쩌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새로 나온 백신이 100% 안전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용을 하는 안전한 약도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그 약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항상 risk vs benefit입니다. 내가 이 백신을 통해서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무엇인가.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맞아야죠. 쉽게 말해서 제가 맞은 이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는 안전하면 맞는 거예요.
뭐 제가 일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특히 병원에서 보면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최고의 악질적인 케이스. 그런 환자들, 그런 케이스에 가장 노출이 심하니까 그거보다는 당연히 코로나 백신 맞는 게 낫죠. 플루 백신, 그 독감 백신은 의무거든요. 안 맞고 싶다고 해서 안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백신은 긴급 승인이 난 백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선택사항이었어요.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고 싶으면 안 맞아도 됐는데 저희 병원에 있는 의사들 99%가 다 맞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저희 병원 업데이트 드릴게요. 제가 11월 중순에 한국에서 갓 돌아왔을 때 그때 미국에서 갓 하루에 15만 명, 20만 명씩 확진자가 생길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병원은 그 전에는 25명 남짓 이랬으면 35명으로 확진자 수가 늘었어요. 요즘에는 미국에 매일같이 20만 명 확진자가 넘어가고 있고요. 어저께는 보니까 26만 명 나왔더라고요. 저희 병원도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90명을 넘겼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근데 그 90명 넘는 케이스가 다 액티브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그 중에서 한 20여 명은 코로나는 다 낫는데 아직 병원에 다른 문제로 남아있거나 태어나기 전에 조금 대기 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액티브 케이스는 7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을 조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중순,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2배로 뛴 거예요. 여태까지 저희 병원은 코로나 병동은 이제 2개를 돌렸는데 이제 3개로 돌렸습니다. 다행히 병원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패닉이 없고. 근데 이제 저희 동네, 저희 지역으로 볼 때 다른 병원들 다 비슷비슷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병원들도 확실히 코로나 환자 수가 늘었고요. 특히 저희 병원에서 한 30분 떨어진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이제 마스크가 아직도 의무화가 안 된 이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병원은 한때는 반 이상이 코로나 환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 병원을 제외한 다른 저희 지역 모든 병원들이 또 방문객을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죽어가는 환자들도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죽어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병원에서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에게도 예외를 주지를 않고 있어요. 저희 병원은 다릅니다. 저희 병원은 아직도 방문객을 허용하고 있어요. 환자 한 명당 방문객 1명. 다른 병원들은 방문객을 안 받는데 왜 저희 병원만 받냐? 저희 병원에서 느낀 게 방문객을 안 받아주면은 페이션 케어 퀄리티가 완전 셋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켜보는 눈이 하나도 없으니까 환자한테 막대한다기보다는 조금 방치가 되는 느낌이 있고 일반적으로 퀄리티가 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환자들이 병원에 안 와요. 혼자 병원에 쓸쓸하게 있는 게 싫어서 안 오고 내지는 가족들이 병원에 안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집에서 병을 키워서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아파져서 병원에 마지막 순간에 실려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리스크 vs benefit 얻는 것과 잃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병원은 환자 가족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저희 병원만 아직도 환자 방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병원으로 환자가 많이 몰리면서 이제 많이 바빠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공포감이 조성이 돼가지고 환자들이 병원에 안 오고 집에서 죽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다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확대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코로나 사망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증상이 굉장히 약하거나 없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여느 병과 마찬가지로 상태가 안 좋으시면은 검사 받으시고 견딜만 하면 집에서 있어도 되지만 증상이 조금 악화된다 싶으면 병원에 빨리 오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부작용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졸려요. 좀만 자야 되겠습니다. 이 모자 앞으로 쓰고 자야 되겠어요. 백신 부작용은 아니고 어저께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본 부작용인 것 같아요. 삐삐가 왔네 또. 저희 병원에서 목요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쉬는 주에 와서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작용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하는 날 맞기로 했습니다. 저 여태까지 병가 쓴 적 단 하루도 없거든요. 조퇴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핑계 대고 아프면 땡땡이를 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또 계속 왔다 갔다 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짬이 나가지고
이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코비드 백신이 저희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은 코비드 백신이 향후에 엄청나게 발전 가능성이 많거든요. 코비드뿐만 아니라 몇몇 암이나 다른 질병들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백신. 일반 기존의 백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질병 예방을 하느냐, 면역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면역 체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self versus non-self. 제 면역 체계가 제 몸에 관해서는 약간 인증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서 외부 세포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라든지 다른 바이러스들 내 몸이 아닌데 이제 외부에서 침투된 물질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없애요. 내 스스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암은 원래 내 세포였던 게 변질됐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에서 걔네들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백신의 원리는 뭘까요? 백신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지금 나뉘는데 live attenuated, inactivated, subunit 아니면 polysaccharide, 톡소이드 이런 식으로 있어요. 복잡한 건 다 빼고요. 저희 면역 체계가 외부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백신들을 약하게 만들거나 죽이거나 감염 요소가 있는 프로틴 얘네들을 따로 추출을 해내가지고 저희 몸에다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몸에서 얘네들을 싸워서 물리치는 동안에 몸에 메모리가 생기는 거죠. 저희 면역 시스템에. 그래서 후에 실제 병균이 몸에 침투를 했을 때 저희 몸에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보면은 결국에는 병균을 몸에다가 집어넣고 그 병균을 통해서 저희 몸에서 병균에 대해서 배우게 그렇게 한 스텝을 거쳐서 면역이 생성이 되게 하는 거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코로나 백신은 이제 완전 새로운 종류의 백신이에요. 파이저랑 모더나에서 이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mRNA 백신입니다. 이 mRNA 백신에 대해서는 연구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백신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연구는 돼 있었는데 상용화되지 않던 기술이 지금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죠. 제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최초의 mRNA 백신입니다. mRNA 백신이 뭐냐? 이거를 이해를 하면 생물학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DNA, RNA, 프로틴. DNA는 하나의 세포가 다 큰 이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백과사전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백과사전은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과사전은 세포 핵이라는 금고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이제 책을 펼쳐가지고 한 장씩 카피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장씩 카피돼 가지고 나오면은 그게 RNA. 그것도 이제 mRNA, 메신저 RNA라고 하고요. DNA의 복사본, 이 mRNA를 보고 만들어지는 게 이제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DNA에서 RNA, RNA에서 프로틴, 이거는 바이올로지의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요. 그럼 다시 백신으로 돌아가가지고 실제로 병원균에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기존의 백신을 맞았을 때 저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이 병균이랑 싸우면서 이 병균이랑 싸워서 이기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DNA에서 복사를 해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mRNA 백신은 어떤 거냐? 이 병균이랑 싸울 때 필요한 mRNA를 이 설명서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몸에다가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DNA에서 복사해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이 스텝을 하나를 건너뛰어가지고 이 싸우는 스텝 없이 바로 몸에다가 이 설명서를 주는 거죠. 이 병균이랑 싸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획기적이냐? 그 말은 다른 병균이나 유전자성 병이나 암 이렇게 치료하기 힘든 것들도 이 mRNA 백신으로 치료가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구만 하고 상용화는 전혀 안 됐던 이 백신 기술이 급하게 상용화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료계에서는 나름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 백신이 지금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100% 안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검증을 거친 단계고요. 일단 전 맞았으니까 앞으로 제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이러면은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두 번째 샷 맞을 때 부작용이 좀 더 세다고 하는데 그때도 부작용은 이제 좀 열이 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근육통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수준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요. 그거 외에는 정말 걱정되는 부작용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백신 얘기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